안녕하세요. 큰지불타리입니다. 지금 같은 부동산 분위기 속에서도 연일 많은 청약자분들의 관심을 모으면서 대단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청약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분양 사전청약 토지임대부 주택입니다. 흔히들 언론에서는 반값 아파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중에 또 2월 27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 강일 3단지가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무엇이고 또 공공분양 사전청약의 조건과 해당 입지에 대한 분석까지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자격 조건을 먼저 따지기 전에 일단 해당 단지의 입지 조건이나 기본 정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174 1원에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1305세대이며 그 중에 이번에는 59타입 715세대 중 500세대만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해당 청약은 사전 청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당 입지의 호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장 큰 교통 호재는 9호선 연장이 있습니다. 연장 구간은 총 4.1km로 4개 정거장을 연결하게 되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점역인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시작해서 길동 생태공원 앞 교차로, 한영회고, 고덕역, 고덕 강일 1지구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공 예정일은 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도시철도 계획이 그렇듯이 목표한 날짜에 완벽하게 딱 맞춰서 완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2030년까지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실제 고덕강일 3단지 입주자들이 이용 가능한 시점은 입주 3년에서 5년 내에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통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으로는 5호선 강일역이 있습니다. 5호선 강일역까지의 거리는 실제로 도보로는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대중교통 이용 시는 강일역까지 한 21분 정도 현재 네이버 기준으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일역에서 강남역까지의 지하철 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일역 5호선에서 강남역 2호선까지는 총 36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집에서 출발해서 버스를 바로 탑승했다라고 가정한다면 57분에서 대략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고 강남까지 출근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호선이 개통되면 예상 지하철역 시간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총 26분이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역사가 연장되는 사업인 만큼 각 연장 구간의 거리를 2에서 3분으로 잡는다면 총 3개 구간을 지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최소 6분에서 10분 정도까지는 잡아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9호선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최소 32분에서 36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시간으로 현재 5호선을 이용하는 시간보다 그렇게 강남역까지 빨리 도착한다고 볼 수 있는 거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강동이라는 입지가 입지다 보니 차량 이동 시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단 거리는 19km고 최소 시간은 59분. 제가 측정했던 시간이 9시 30분이니까 그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출근 시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지하철을 탑승하시는 게 출퇴근하실 때는 더욱 용이할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은 바로 사진상 보이는 여기 위치입니다. 지도상 거리는 670m 정도 나오고 도보로는 10분 정도로 충분히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여집니다. 지도상 봤을 때 경찰서도 있고 그리고 구청도 있고 은행도 있고 식당도 있어서 충분히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함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단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까지 단지 옆에 인근에 바로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원생과 초중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분들을 통학시키시기 엄청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토지 임대부 주택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건축물의 소유권은 이를 분양받는 사람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청약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 기간이 상당히 긴데요. 40년 임대차 계약과 추가로 갱신하면 40년 추가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를 매입한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시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장기간 체결할 수 있는 분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른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강동 리버스트 4단지 아파트라고 바로 붙어 있어서 시세 비교를 할 때는 훨씬 용이할 것 같은데요. 한번 비교해 보자면 해당 단지는 준공 2020년 8월에 진행되었고 세대수는 1239세대고 현재 매매 시세는 네이버 호가 기준으로 7억 4,900만원이 59타입 기준으로 7억 4,900만원이 가장 최저 호가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를 보자면 22년 12월에 실거래 5억 5천 정도가 찍혀 있긴 합니다. 근데 현재 호가와는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이버 호가와 분양가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확실히 분양가 기준으로는 반값 아파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기준으로 본다면 반값 아파트라고 하고 월에 납입해야 되는 임대료가 40만원씩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반값 아파트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덕강일 3단지의 사전 청약 가격입니다. 분양가는 3억 5천 537만 5천원입니다.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3억 5천만 원이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월 40만 1천원을 매월 납입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주변 시세를 5억 5천만 원이라고 본다면 현재 분양가와의 차는 약 1억 9천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오긴 했고 3%대의 금리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도 하지만 일단 4%의 금리라고 본다면 1억 9천만 원을 빌렸을 때 나오는 이자액은 대략 6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거로 봤을 때 월 40만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높아 보이는 금액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40만원의 납입만 하고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상당한 매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과연 이 사전 청약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있는데 이 점은 꼭 여러분들께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금액이 본청약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본청약에 실제 분양하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양가대로 적용된다고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전 청약의 주의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시 우선권을 미리 부여하는 것이지 사전 청약에만 청약하시어 당첨되었다고 해서 본 청약에 청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본 청약에도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전 청약의 당첨 당시의 입주자 조건을 본 청약에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거주 지역의 거주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무주택 조건을 본 청약 시에도 충족되어야 됩니다. 자산과 소득에 대한 조건은 사전 청약 당시에만 충족되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거주 지역의 거주 기간은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 청약까지만 자격 조건을 맞춰 놓는다고 한다면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사전 청약을 진행하셨을 때 청약의 제한사항이 생기는데 이 청약의 제한사항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와 공공 사전 청약 당첨자는 청약 가능 여부가 각각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가지 살펴보자면 민간에 당첨되신 분들은 앞으로 일반 청약까지도 하실 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상 좀 강력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청약 통장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공공사전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 청약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사전 청약의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청약을 해보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고덕강일 3단지 사전 청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꼼꼼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년 12월 공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춰야 된 자격 조건은 23년 2월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22년 12월 이 자격 조건을 갖추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일단은 지역 조건입니다.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 중이고 지금도 거주 중인 자는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분들에게 먼저 50%를 우선 공급하게 되시고 50% 우선 공급된 물량이 다 소진되고 나면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또 나머지 50% 물량을 재배정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약이 가능한 세대는 한 세대당 한 주택을 기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 모두가 청약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대주가 또 청약을 넣어야 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표를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꼭 청약을 넣어야 되는 곳은 특별공급에서는 생애 최초, 일반 공급에서는 1순위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약 통장 자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약 통장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것이 있죠.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일단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년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이면 1순위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경과 월 납입금 6회 이상, 생애 최초는 가입 24개월경과 그리고 24회차 이상 납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되고 선납금 포함해서 6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24개월경과 24회차 납입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택 소유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본청약 당첨 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산 기준 같은 경우에도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자산 기준을 충족하셔야 되고 총 자산의 합산이 3억 4,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청년층은 2억 6천만 원 이하, 청년의 부모는 9억 7,500만 원 이하여야 청약을 넣어볼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의 소득 조건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 분양가격은 분양가 3억 5,537만 5천원, 그리고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 1,000원으로 분양가 및 임대료는 현재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로 본청약 당시 반드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 선정 방법입니다. 먼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넣고자 하는 청약 공급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 청약 자격이 갖춰지는 것이고, 월 평균 소득, 그리고 거주기간, 납입 인정 횟수 등으로 가점을 부여하여 평가하며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매월 10만원씩 납입을 인정받은 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우선 공급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10만원씩 꼭 넣어야 된다는 게 여기서 바로 중요한 이유가 나오죠. 청약 일정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 공급 일정은 23년 2월 27일에서 28일까지, 1순위 공급은 3월 2일에서 3일까지, 2순위 공급은 3월 6일,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 날 진행될 예정이고, 청약 방법은 청약홈에서 신청하시면 안 되고 여기 전달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주의사항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 토지를 분양자가 소유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건물분에 대해서만 소유한다는 점에 대해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얘기하는 월별 토지 임대료와 분양가는 본청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종적으로 주택 임차권을 양도 시 시세 차익의 70%를 가지고 30%는 정부로 돌려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분양받은 주택의 임대권을 양도하려는 경우는 부동산으로 가시면 안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전청약 당첨 당시의 입주자 조건을 본청약 당시에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거주지역의 거주기간, 무주택 조건은 본청약 시에도 무조건 충족되어야 되고 자산과 소득은 사전청약 당시에만 충족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청약의 경우는 지금 당장 주거 안정성을 가지고 싶으나 대출액이 많이 나오지 않고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현재 다른 주택을 매입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인 건 맞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교통편은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지하철 시간만 따져도 9호선 연장되어도 30분 이상, 강남역까지의 시간인 것을 감안하셔야 할 것 같고 역까지 마을버스로도 20분 이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자격도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넣고 싶진 않습니다. 부동산의 가격은 토지의 집가 상승이 제일 중요한데 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건 부동산 소유로서의 매력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건 저 같은 부동산을 투자용으로도 보는 사람의 입장인 것 같고 실거주할 집 한 채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분명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전청약 단지인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고덕강일 3단지의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꼼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